오늘은 조금 더 약간 슬픈 일이에요. 부모님이 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았을 때 의도치 않게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됐을 때 비과세를 받는 방법 혹은 상속세와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거 아세요? 상속세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은 일반적인 상속세와 양도세를 줄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고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이거 기한을 놓쳐서 안 내도 낼 세금을 한 얼마 날리신 분이 계세요. 세법이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쯤 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구분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부동산,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대가가 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만약에 대가가 없다 그러면은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인 것이고 사후에 진행을 하면 상속세가 나와요. 쉽죠? 그래서 대가가 있냐 없냐 그에 따라서 양도세 상증 그리고 살아생전에 하는 거냐 죽어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증여와 상속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뭐 지금 바쁜데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개념을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부담부 증여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내가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초록색 집이 상속받은 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세대를 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 반드시 아시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있는데 상속을 받았을 때 기존에 있던 집이 좀 많아서 만약에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이거 3자로 좀 고칠게요. 3주택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일단 포기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요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 2주택이 되는지 상속을 받았는데 이미 3주택 이상이 넘어버리는지 그래서 이쪽 2주택에서는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이 왼쪽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오른쪽이 좋죠. 주택수가 한 3주택, 4주택 이렇게 많으면 좋겠어,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자, 보세요. 내가 1세대인데 1주택이다. 이 경우에는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1세대인데 주택수가 하나 더 늘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과세가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 봤었던 부모님 봉양하는 경우는 그걸로 대체하고 상속이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해서 1주택이 추가가 됐다. 상속은 어떤 경우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대가 없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는데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대가를 좀 내야 되겠다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2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자녀 1주택이고 상속으로 1주택이 추가돼서 2주택이 됐다. 이때는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 가는 경우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지 그 경우보다 훨씬 더 케이스가 특이하죠. 원래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되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사니까 3년?
아니에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10년?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요 집, 이 집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어떤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된다고요?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언제까지? 아무 때나.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사 가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언제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1번 집에서 2번 집 갈 때 3년 안에 1번 집을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넘어갈 때, 요때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이다. 자,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 너는 10년을 내가 기회를 주겠다. 어떤 집? 이때는 아무 때나. 아무 집이나 먼저 팔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속을 받았을 때. 자,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되게 슬프죠. 슬픈데 3년, 10년 이렇게 기간 제한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법이 그렇게 매정하진 않다. 단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돼요. 먼저 살고 있던 집. 그래서 먼저 살고 있던 집을 기간 제한 없이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사람들이 생겨요. 아쉬운 사람들. 내가 이 비과세 안 받고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강남에 집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강남은 제가 대표적인 걸로 제가 예를 든 거고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서울이나 수도권. 자, 그리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이 하나 추가됐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있더라. 자, 그럼 이때 제가 어떻게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아무 때나 팔면 되는데 무슨 집을 팔아야 돼요? 시골집이에요? 강남집이에요? 먼저 갖고 있던 강남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 강남집을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까지 좋아하는데 나는 집이 그럼 있어 없어요?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골집 가야 되죠. 시골집 옆에 일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나는 강남집을 안 팔고 이 시골집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자, 내가 도저히 강남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시골집을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슬픔에 잠기겠지만 정신 차리시고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비과세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밑에 써놨는데 양도가와 취득가가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빵이 돼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상속 개시일은 이제 부모님이 사망할 때,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시골집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상속 개시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 시골집이 상속을 받아서 이때 상속 당시 평가액이 6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6억. 그런데 이 집을 내가 만약에 10억으로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10억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으로 팔았다면은 이때 매매사례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사례가도 이때의 취득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내가 그냥 이 집을 물려받았는데 6개월 동안 집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올라봤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이 양도가와 취득가가 똑같아져서 이때 시골집은 양도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양도 차익이 빵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이 시골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골집이 6개월 내에는 처분이 힘들다. 아니면 6개월 후에 뭔가를 해야 된다.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집을 팔면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소득세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양도가를 내가 많이 받는다고 해도 취득가가 올라가면 이 양도 차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이 취득가를 올려야 된다. 이 취득가를 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취득가를 올리는 방법은 자, 이때 상속 개시가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내에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변 시세대로 신고를 해버려야 돼요. 자, 앞에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6억인데 이게 공시 기준 시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가 10억입니다. 그럼 이 10억으로 신고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양도세액이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팁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마음대로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 최소한 2군데 이상 정도는 감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다 라고 해서 취득가를 올려놔 버려야 되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상속세는 얼마까지 빵이라고 그랬죠? 10억까지는 빵.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올려놔도 된다. 그래서 취득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때 물론 감정평가법인 2군데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자, 그렇게 되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아무 때나 판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물론 모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 듣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복잡한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있던 집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은 그 시골 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6개월 안에 뭔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안에 팔면은 그 집도 양도세가 안 나오고 6개월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취득가를 높여야 되니까 감평을 받아라.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내용이 많았어요. 아마 오늘 영상이 좀 약간 길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기 사례에서는 강남집이라고 제가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속받은 이 주택, 즉 시골집을 내가 양도하고 싶다. 양도세를 줄여서 그러면은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지 양도 차익이 빵이 돼서 양도세가 안 나온다. 물론 얘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양도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후에 양도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를 좀 높여놔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곳 이상 수수료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해둬야 된다. 이래서 절세는 사전 전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상속을 했는데 내가 3주택이 됐다. 이때는 그냥 세금 내는 거죠. 세금을 그냥 편하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3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양도세 절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시면 된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주택 뭐 팔고 남은 경우에 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6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은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몰라서 이렇게 놓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조차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아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방TV 절세여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